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학년도 고2 3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박일로의 자경이란 작품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해와 감상을 보시면 이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 작품은 박일로라는 작가가 쓴 세수의 연시조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 갈래적으로 우리가 연시조라고 하면 평시조가 3장 6구 45자 내외로 보통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형식을 우리가 연시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연시조는 결국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어떤 효과가 있냐,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윤선도의 작품들이 교육과정 내에서는 내신이든 이런 데 시험이 많이 출제되는데, 윤선도의 어부 사시사 같은 경우도 연시조인데 사시, 사계절을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을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내용을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러면 결국 자연에서 즐기는 걸 강조할 수 있겠지. 이런 게 연시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연시조를 썼다는 건 뭔가 작가가 쓴 주제 있죠. 부정적 세태에 대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어떤 거에 대한 경계라는 건 교훈을 얘기하는 거거든. 반대로 얘기하면 비판 풍자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교훈과 풍자를 반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야. 일반적으로 직접과 간접, 1차와 2차로 공부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어떤 걸 비판했다는 건 그러지 말자는 경계, 교훈을 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어떤 경계, 교훈을 줬다는 건 비판 풍자하겠다는 의도가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목은 자경, 스스로 경계한대. 그럼 반대로 뭐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비판이나 풍자도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깔릴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은이가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위에 대해서 경계를 쓴 작품이래. 그럼 뭔가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행위가 좋지 않다는 걸, 그렇죠, 비판 풍자, 성찰할 수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된다. 또한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고 덕행을 멀리하며 사리 사욕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 이들에게 교훈.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자신과 세상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럼 이들에 대해서 첫 번째, 비판 풍자가 기본적으로 나오겠지.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 뭐야? 교훈, 경계. 그러지 말자는 교훈, 경계까지도 갈 수 있는 작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수에서는 명덕이란 거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2수에서는 팔덕을 통해서 정도를 걸어라. 바른 길을 걸으라는 얘기죠. 3수에서는 세상을 구제하려는 포부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했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과 비판적 성찰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출제될 수 있는 서술상의 특징을 최대한 한번 모아봤는데, 그리고 본문에서 이 색깔을 그대로 조금 유지하려고 하시면 이해가 좀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작품에서는 명경과 명덕에 대한 대비가 나타납니다. 명덕이라는 건 긍정적인 거야. 밝은 덕인데 명경은 밝은 거울, 그러니까 깨끗한 거울이겠지. 그러니까 거울은 깨끗하게 닦으면서 덕은 닦지 못하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 대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닦아야 되는 건 거울이 아니야. 덕을 닦아야 되는데 그 덕을 닦지 않고 거울만 깨끗하게 닦는 이런 세태를 비판, 다른 말로 풍자하는 거고, 왜?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 수양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걸 통해서 어, 경계, 그 다음에 풍자했으면 그걸 통해서 교훈까지도 기본적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성찰도 나오고 풍자 비판도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서리법을 주로 사용했는데, 서리법은 반대로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세태에 대한 비판, 그리고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세태를 제가 파란색, 하늘색으로 좀 표현을 했고, 긍정적인 것들, 우리가 추구해야 된 것들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요들은 핑크색으로 좀 표현을 해봤다. 한번 본문으로 가서 보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짧은 연시조기 때문에 할만할 겁니다. 보시면 명경에 아까 깨끗한 거울이었지. 때가 꼈대. 그럼 더러워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돈을 주고라도 닦는데 아이나 어른 없이 다 미치어 이런 건 알고 있는 거래. 그래서 돈을 들여서 닦는 건 일반적인 거울로 명덕과 대비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닦아야 되는 건 명덕이야, 명덕. 명경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거울은 돈을 주고도 때가 끼면 닦는데 왜 명덕은 닦지를 못하는가? 그 닦을 줄을 모르는가? 라고 해서 지금 그런 세태를 안타까워하면서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풍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지 못한 세태를 비판한다 라고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명덕을 닦자라는 경계나 교훈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야. 이연으로 가볼게요. 성의관을 돌아들어 팔덕문을 바라보니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추구해야 될 것들이야. 명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명경이나 명덕도 대비되지만 이 성의관 팔덕문 제세주도 명덕과 같은 겁니다. 닦아야 될 것들. 그래서 성의관은 가상의 관문이야. 팔덕문도 가상의 관이야. 관이라는 게 건물이고 문이라는 건 그 건물에 있는 문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요런 문들을 바라보니 그러면 덕을 덮었을 때 닦았을 때 얘네들이 뭐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거쳐가는 관문 같은 거겠죠. 크나큰 한 길이 넓고도 곧다마는 요거는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이거 자체가 중세 때 하다니까 크다 많다 그래서 큰 길 얘기할 수도 있겠지. 크나큰 큰 길 또는 크나큰 하나의 길이 넓고도 곧다마는 그 말은 뭐야? 길이 굉장히 크고 넓게 나 있는 거야. 어디로 가는 길이? 그치. 명덕을 닦는 길이라고 하셔도 되고 명덕을 닦아서 지나칠 수 있는 성의관이나 팔덕문을 지나서 갈 수 있는 큰 길. 그럼 덕을 닦는 길을 얘기하겠지. 근데 어찌 종일 행인이 오도가도 않는 게요. 이 말은 서리법입니다. 어찌 하루 종일 행인이 한 명도 오지 않는 것인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왜 오는 사람이 없어? 덕을 닦는 사람이나 덕을 닦아서 성의관이나 팔덕문으로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위에 나오죠. 크나큰한 길이 넓고 곧다는 얘기는 사람이 닦아야 되는 정도의 길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야. 그리고 유교적 도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실천해야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어찌 종일 행인이 오도가도 않는다는 건 그런 이런 정도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를 외면해 버렸다라는 시대 현실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정도를 걷지 않고 외면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서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수와 이수는 시대의 현실, 세태에 대한 비판 풍자이면서 그러지 말자는 교훈, 경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3수로 가볼게요. 부인산에 긴 소나무를 베어서 제세주를 만들어 세상을 구할 배를 만들어서 길 잃은 행인이나 이 사람은 뭘 닦지 못했겠어? 그쵸. 명덕을 닦지 못하니까 이 큰 길이 있는데 이 큰 길로 가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거야. 다 건네주려 하였대. 그럼 뭐야? 세상을 구제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닦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포부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명덕을 닦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로 화자가 구제해야 될 대상은 경세제민이다. 이 사람을 구제할 포부가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했어 못했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사공도 못났대. 그래서 이 사공은 조심하셔야 돼. 이 사공이 지금 아까 제세주를 만들었지. 세상을 구원할 배를 만들 거야. 그리고 여기에 길 잃는 사람을 태워서 이 명덕의 길을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정도를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공, 화자 자신입니다. 이 배를 만든 자신이 왜? 자기가 구제하려고 배를 만든 거야.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는데 자기가 못 나버린 거야.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저물어가는 강가에 배를 버려뒀대.
그러면 이 배를 길 잃은 행인에게 다가갔어, 못 갔어? 못 갔죠. 그럼 구제하지 못했다.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탄식, 다른 말로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까지 나아가는 게 이 자경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아까 주제 자체가 부정적 세태에 대한 경계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고, 아까 자경,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게 왜 그런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치. 자아 성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경계, 비판 풍자도 있지만 경계도 있는 게 이유가 이때 같이 나온 작품이 덴동어미, 화정가. 여기서 그 덴동어미가 어떤 과부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덴동어미를 통해서 얘가 깨달음을 얻었었던 부분, 그 깨달음, 교훈 연결되시죠? 또 다에서는 효의 오잠이라는 작품을 갖고 왔다고. 그래서 고전 시가도 갖고 오고 지금 얘처럼 고전 시가 그다음에 효의 오점 같은 작품들에서 갈래 복합으로 이런 경계 교훈이나 풍자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작품들을 묶어서 그때 시험에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경이라는 작품은 막 어려운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가지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특징을 본문에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려운 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갈래나 내용 정리 그다음에 그 서술상의 특징 요 정도 보시면서 작품에서 어디서 드러나나 정도만 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